기본소를 한번 가볼게요. 기본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소 3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10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기본소 310으로 가시면은, MBS 종류라는 데를 했었나요? 안 했어요? 310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2번. MBS 종류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했었죠, 그죠? 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교재를 보시면은, 기본소로는 312페이지 가시면 또 박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 프린트로 가시면은, 아까 1차가 높아진다는 거에 밑에 부동산 증권이라는 게 있죠. 이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분증권이 이제 있고 부채증권인데, 자, MBS라는 것은 부채증권인데,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우리나라 이제 발행하는 게 MBB하고 CMO인데요. 자, 야매도 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일단 콜방어 같은 건 이따가 제가 용어 정리를 이제 갈 건데, 자, 이렇게 합니다. 1차에서 2차로 넘겨요. 넘기는데, 아까 여러분들 조기상한이라는 거 아시죠? 조기상한. 그럼 조기상한은 시장이자가 낮았을 때 무슨 상한하죠? 조기상한 해버려요. 그러면 조기상한을 하게 되면은 조기상한 위험을 대출자가 안고 가겠죠. 그죠? 그럼 원금과 이자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따라서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저 위험을 져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이자가 또 시장이자가 높으면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자 위험도 이 조기상한에 대한 과 이자 위험을 원리금 수취권을 진 자가 지고요. 자, 우리가 채무불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요 저당권을 설정해 놔요. 그럼 저당권을 가진 자가 채무불행 위험을 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제 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요 얘가 공사한테 다 넘겨버려요. 투자자한테 다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모기지 패스라는 것은 따라서 패스. 이건 모든 권리를 다 투자자한테 넘겨버려요. 그래서 패스, 수로 S는 증권인데요. 이체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채권형이겠어요? 지분형이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갖고 있나요? 다 투자자한테 넘기나요? 그럼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다 지기죠? 특히 조기상한 위험을 져요. 원리금 수취권에 대해서. 그러면 조기상한을 위험을 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콜방어가 안 돼요. 이 콜방어가 불가능한데, 이 콜방어가 어딨냐면은, 기본서 전 페이지로 가시면, 311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미음번에 콜방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투자자가 발행자의 만기전 면제에 대한 뭐죠? 방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차입자한테 조기상한이 들어오면 얘가 또 넘기면은 얘는 콜을 부르잖아요. 무슨 방어? 근데 얘는 콜 방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얘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그냥입니까? MBB입니까?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또 채권화 시켰죠. 채권형 MBS라는 거죠. 채권형 MBS.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그냥입니까?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습니까?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이제 6개월, 매달 이제 투자자한테 원리금이 가는데 얘는 원리금 수취권이 6개월마다 가요.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 거 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기상한 위험도 다 누가 지겠어요? 발행기관이시죠. 그럼 방어할 수 있죠. 그럼 얘는 투자자가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콜방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한글로 콜방어가 몇 글자죠? 그럼 4개 중에서 3개만 고르시면 돼요. 그럼 4개 중에서 3글자가 있는 게 뭐하고 뭐예요? MBB하고 CMO만 콜방어 된다는 걸 미리 체크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니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팔려요. 자, 이건 투자자가 위험도 크지만 수익도 크지만 투자자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으니까 짬뽕하고 짜장면이 안 팔리니까 그냥야 짬짜면이 나와. 그냥야 혼합형이 나와. 불티나게 팔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까 쟤는 패스인데 얘는 따라서 페이. 그러면 그냥입니까? 페이만 넘깁니까?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넘겨버려요. 따라서 1, 2.
그러면 원리금치권만 누구한테? 투자자. 그다음에 저발. 그럼 저당권은 누가?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럼 투자자가 조기상한 위험을 지겠죠? CMO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MPTB는 콜방어가 돼요? 안 돼요? 왜요? 합격하실 거예요. CMO는 돼요? 왜요? 그러니까 다계층 채권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짬짜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짜장면만 있어요. 탕수육도 있어요. 여러 세트가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봐야 될 텐데 그냥야 굉장히 계층이 많아. 그러니까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계층 채권이야. 그럼 하나하나를 이제 트렌치라고 하고 8개의 트렌치가 있고 우리나라가. 그럼 만기 구조가 같겠어요? 만기 구조가 다르겠어요? 그럼 1년 만기, 2년 만기 기간이 틀리죠? 그럼 여러분들 1년 만기 이자가 더 세요? 채권은 3년 만기 이자가 세요? 돈을 맡겨봤어야 알죠. 그죠? 그럼 3년 만기 이자를 더 많이 줘요. 이자가 똑같다, 다르다, 연 2.5 주면은 계속 이자가 높아지겠죠? 2.7. 근데 얘는 불가능하다, 콜방어가 가능하다. 근데 장기 투자자일수록만 가능합니다. 무슨 투자자일수록? 자, 1, 2년짜리는 안 줘요. 그럼 그냥입니까? 기간이 좀 길어야 됩니까? 자, 너는 1년 후에 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8년짜리는 넌 5년 후에 콜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투자자일수록 장기 투자자일수록 콜방어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봐봐. 자, 투자자를 소리 나는 대로 써보세요. 투자자. 그 다음에 발행기간을 소리를 쓰면 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B가 들어가면 누가 다 위험해요? T가 들어가면. 자, 따라서 발발이. 그럼 다 그냥이야 발행기간이 다 져. 정말 다른 게 다 지는 거야. 해. 콜방어 안 돼, 돼. 내가 뭐 어려운 거 물어봐, 진짜? 발발이니까 다 누가 진다? 발행기간이 가져가죠. 맞습니까? 자, TV는 그냥요, 2개 다 들어갔어요. 페이가 넘겼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1, 2 저발. 제가 스텝을 밟아볼게요. 날 봐봐. 따라서 1, 2 저발. 그럼 원리급 시권은 누구한테? 조기상한 위험은 투자자가 져요. 저당권은 누구한테? 발행기관이 갖고 가는 거죠. 그런가요? 자, TS는 학교 다니실 때 S는 그냥이야 복수체제야. 다 누구 애들이다? 투자자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언제 갈게. 초과도 한 번만 빼고 가볼게. MPTS는 그냥이야 투투투야. 콜방어 4글자니까 안 되지? MBB는 따봐 발발발. 그 다음에 콜방어 되지? MPTB와 CMO는 따보세요. 1, 2.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저당권은요.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조기상한 위험 부담을 투자자가 지겠죠? 자, CMO는 콜방어가 되지만 그냥이야 장기일수록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CMO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MBS가 나오면 CMO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험 수익 크기는 어떻게 돼요? MPTS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고 MBB는 수익도 크고 위험도 낮은데 MBB와 CMO는 중간이죠. 거기 초과담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MBB가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자, 일단 가볼게요. MPTS는 그냥입니까? 투자자가 다 위험합니까? 그러면 패스라는 것은 다 팔아버리죠. 그럼 거기 보시면 주택저당 총액이 있어요. 주택저당 총액? 지금 보고 있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이걸 다 팔어. 다 발행해버려요. 그러면 초과담보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근데 MBB는 그냥이야 발행기간이 위험해. 그러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과담보를 확보해야겠죠? 그럼 700억밖에 발행을 안 해버려요. 300억에 대한 무슨 담보가 필요해? 그럼 자, 얘네들도 그냥이야 발행기간이 위험해. 초과담보를 많이 얘는 200억 적게 초과담보를 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800억만큼 발행을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야매로 간다 할게. MPTS는 초과담보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고. 그런가요? 근데 MBB는 그냥요 발행기간이 위험해요. 초과담보 필요하죠? 얘는 필요하다. 근데 MBB가 얘네들보다 초과담보가 더 많다는 얘기죠. 왜? 다 발행기간이 갖고 가니까.
그럼 MPTV와 CMO도 초과 담보를 원하죠? 근데 누가 더 많이 원하죠? MBB가 더 많이 원해요. 맞나요? 자, 그럼 야매로 갑니다. 자, 따라서 초과 담보. BO. 그럼 BO가 들어가야 초과 담보를 원해요. MPTV는 눈을 크게 떠도 그냥요, BO가 안 들어갔어요. 정말? 여기는 몇 개 들어갔어? 여기는 하나씩만 들어갔지? 그럼 MBB와 MPTV 중에서 누가 더 초과 담보를 많이 원해? 어떻게 하셨어? 합격하실 거예요. 그럼 초과 담보가 더 많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타 모의고사에서 17번이 나왔거든요. 내가 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야매가 그냥 돼? 먹혀야 돼. 먹히나 한번 풀어보세요. 17번이 안 먹히면 큰일 나는 거야, 야매가. 정답? 자, MBB는 콜방어 가능해요? 몇 글자니까? 잘한다. MPTS는 다 TS지? 누가 다 위험해? 다계층 채권 CMO 콜방어 안 돼? 왜? 잘한다. 트렌치별로 돼요. 그죠?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MPTS는 네 글자죠? 콜방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CM은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원, 투. 원리금만 누구한테 갑니까? 투자자한테 이전한다는 게 중요하죠. 체크하셨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고, 18번 문제에다가 별표 쳐놓으시면 18번 PF는 작년 문제인데, 작년에 제가 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4번이 이제 18번 4번이 지문이 고대로 뒀는데, 프린트로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테마 5를 가시면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이라는 게 있죠. 자, 갑니다. 자, 신디케이트도 아까 그냥 했어요. 이것도 지분이었어요. 투자단 모집형, 투자 합동조합이고, 지분형이며 간접 투자입니까? 직접 투자입니까? 리츠는 간접이죠. 리츠는 주식을 산 거고, 신디케이트는 그 투자자한테 직접 투자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해줘요. 그럼 간접이다, 직접이다? 다수 투자자고, 투자자는 유한 책임이고, 자, 우리가 편지를 볼 때, 답변이 투유. 그럼 투자자는 무슨 책임? 개발업자는 무한. 투자자는 책임의 한도가 유한하지만 개발업자는 관리의 책임까지 무한하다는 얘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조인트 벤처는 지분형이며 직접 투자 소수의 기관인데 참고하시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 별표를 쳐보세요. 지금 제가 거기 안 내놓은 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랑 같이 연결시켜서 PF를 조금 강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 걸려서 나오긴 하는데,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민자유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PF라는 자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인천공항은 소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러면 고속도로는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속도로가 돈을 많이 들어가죠? 그럼 소규모다, 이 고속도로는 대규모다. 대규모예요.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게 이제 보면서 다음 시간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BTO 방식으로 배우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민간이 건설을 합니까? 자, 기부 채납 판단 얘기 들어보셨죠? 직접 톨게이트를 받아서 운영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제 뛰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포스코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포스코를 참여시켜요. 포스코를. 그럼 포스코가 사업주가 되고 시행사가 되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이거는 담보대출이에요. 프로젝트가 담보예요.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요. 물적 담보를.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에 물적 아니면 신용 담보로 가야 돼요. 프로젝트가 담보예요. 그럼 톨게이트비를 받죠. 그럼 앞으로 사업성이나 수익성으로 일으켜서 그냥입니까? 톨게이트에 대한 현금 흐름이 있죠. 그걸 담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가 금융기관이면 안 위험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게 했죠. 대주단, 돈을 빌려준 사람, 금융기관. 그래서 좀 제가 그림을 좀 위험하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해골 눈깔이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이게 해골이에요, 해골. 무섭게 생겼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얘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포스코는 인천공항에 고속도로 만들까요? 더샵 아파트도 만들까요? 그럼 얘가 사업이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독립된 회사를 만듭니까? 독립된 PF 회사를 만들어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회사는 명목상입니다. 일정 조건을 주게 되면은 법인세가 또 면제가 돼요. 법인세 면제 안 된다, 된다? 이걸 3월 달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10월 달에 뺏겼어요, 공인중개사가. 그럼 우리가, 자, 갑니다. 얘가 자금을 주게 되면은 그 자금으로 그냥입니까? 고속도로를 만듭니까? 터널을 만들게 되면 통행료를 받죠? 그럼 거기에 대한 그냥요, 원리금을 갚아나가요. 자,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와 얘를 그냥 있어요.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럼 얘가 도산됐더라도 얘한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채권 청구가 안 되죠. 그럼 소구할 수 없는, 자, 얘의 장점은 그냥입니까? 비소구입니까? 근데 비소구, 100% 비소구예요? 어느 정도 제한소구예요. 제한소구를 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PF 회사가 만약에 망했더라도 지금까지 그냥입니까? 톨게이트비 받은 비용이 있습니까? 현금흐름과 얘에 대한 그 사업 범위 내에 자산이 있죠. 그 범위 내에서 채권 청구가 가능해요. 그럼 얘한테 올빵해야 돼요. 얘는 사업 주체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급 보증을 해줘요. 지급 보증을.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위험을 분산시킵니까? 근데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은 은행 입장에 좋지만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죠. 그냥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대출 기간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면 또 어떻게 성공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죠. 자, 부예금융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작년에 부예금융은 그냥입니까? 장부의 금융입니까? 자, 포스코는 그냥입니까? 아파트 사업도 합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 선분양에서 지금 후분양으로 갈 시기죠. 그럼 후분양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지금 팔고 짓습니까? 팔고 짓다 보면 그냥요, 우리가 아직 직구 팔죠? 후분양 직구 팔려니까 건설회사가 그냥입니까? 돈을 땡겨야 됩니까? 잘 안 빌려줘요. 그럼 대형건설사의 독점으로 가거든요. PF를 건설회사한테 많이 빌려줍니다. 그럼 포스코도 그냥입니까? 아파트를 만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은행 가서 장부 갖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봐봐. 이 회계나 법률 쪽이 그냥이야 완전히 분리됐어. 회계 처리를 안 해버려요. 그런가요? 그래서 따라서 장부 외 금융. 그럼 장부에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따라서 대차 대조표. 차변 대변. 근데 작년엔 재무상태표로 나왔어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죠? 그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기록된다? 안 된다? 그럼 쟤는 돈 빌릴 수가 있죠? 그럼 제 채무 수용 능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예금융은 이 금융기관의 이점이에요? 사업주의 이점이에요? 사업주의 채무 수용력을 높여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금융기관도 대주단도 장점이 있겠죠? 자, 지금 위험하니까 그냥요,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그냥이야 줄일 수 있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리금을 먼저 지불하고, 자금의 우선순위가 있죠? 자금의 지급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 볼게요. 아까 제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된다? 따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설날에 엄마가 세뱃돈 받으면 그냥에 이 세뱃돈을 갈취해. 그냥이야 별도 통장을 만들어. 별도 계좌를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보세요. 이 사업주와 시공사가 관리합니까?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에스크로에서 합니까? 에스크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에스크로로 관리를 해요. 에스크로라는 우리가 계정을 만들죠.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 또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금 관리를 시행사, 시공사, 자체적으로 차입자 자체가 합니까? 별도 계좌를 만듭니까?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자금의 우선순위는 그냥이야 원리금을 먼저 갚아야 돼. 자, 시공사에 대한 시공비라는 건 대출로 이루어졌죠? 그럼 시행사에 대한 개발이익이 먼저예요? 이 공사비가 먼저예요? 공사비, 그죠? 이 공사비가 먼저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추가적으로 가고 여기는 요약을 해놨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고 있나요? 자, 물적이나
담보 신용도입니까? 사업성을 담보로 합니까? 그럼 이따가 시험 문제 작년에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프로젝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용 물적 담보 대출이 아니라 톨게이트비 같은 거 받을 수 있죠. 그럼 사업의 미래 현금으로 담보로 간다고 하셔야 되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갈게요.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100% 비소구예요? 어느 정도 제한소구예요? 자, 부의금융이라는 게 있죠. 자, 부의금융은 그냥입니까? 이 장부의 기록이 안 됩니까? 그럼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로 나왔는데 이 회계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재무상태표라고 나올 거예요, 이따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금융기관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의 장점이에요? 자,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죠. 정보에 대한 비대칭 문제를 그냥요, 감소할 수 있어요. 감소할 수 있죠. 그런가요? 자,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하면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 독립된 회사는 법인세 면제가 될 수도 있죠. 일정한 요건을 가지면 프로젝트 회사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셨죠? 그럼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합니까? 에스크로에서 합니까? 에스크로에서 한다고 하셔야죠. 아시겠죠? 그럼 다 가르쳐 줬습니다. 18번이 작년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스타트. 지금 보고 계시죠? 놀라운 게 작년에 3월 달에 나왔던 감정평가 시험에서 뺏겼어요. 정답 몇 번이죠? 거기에 고대로 떴습니다. 4번이. 찾았습니까? 이게 한 번도 공인중개사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나와서 아마 이 에듀나인에서도 모의고사를 제가 내면서 이거 나올 겁니다 했거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그냥입니까?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사업주가 이제 아까 스폰서가 아까 이 포스코였어요. 이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했죠?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입니까? 자산이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이죠. 자, 이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표시가 됩니까? 장부의 금융이죠.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되면은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 영향이 없을까? 있을까? 있죠. 바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루어지죠. 찾았습니까? 자, 이게 어떤 게 영향을 주냐면 아까 제가 후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냥입니까? 이걸 이 건설회사한테 빌려줍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제1금융권이 좀 피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부산저축은행이 부도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왜 부도났냐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부산이 그때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부도가 납니까? 그러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은행도 부실화가 된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채권 회수에 영향이 없다, 있다. 있다는 거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PF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기서 더 여러분들한테 아직 지금 프린트에 없는 거는 나왔던 게, 아까 자금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먼저요, 공사비가 먼저요. 공사비가 시행에 대한 못 쳤죠? 개발이익보다는 대출이었으니까 공사비가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로 가볼게요. 3번에 가시면 이제 한 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들어보셨죠? 거의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부동산 신탁이에요? 투자 신탁이에요? 신탁회사는 따로 있죠? 투자회사법이라고 하고 상법에 또 정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츠라는 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주식을 발행해요. 그럼 얘네들은 부동산 샀어요? 주식 샀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현금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얘네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더 우리가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에 투자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럼 우리가 임대수익을 먹으면 얘가 내부 유보로 지가 성장을 가야 돼요. 배당을 해줘야 돼요. 배당, 의무 배당으로 가야 됩니다. 보통 주식에 대한 배당을 잘 안 해주려고 하죠. 근데 이건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MBS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냥 증권이에요? 부동산 증권이에요? 부동산 증권. 투자해서 저당 수익이 있으면 또 배당해주고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 있어요? 리츠라고 하고 채권형이에요? 얘도 지분형이에요.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입니까? 그럼 얘네들은 부동산 샀어요? 주식을 샀어요? 그럼 바로바로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관리, 위탁관리라는 기업구조정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이따가 하니까 아직 적지 마시고 표가 나오니까 그냥 즐기세요.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입니까? 당연히 자기가 관리합니까? 그럼 실제 회사가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는 실체 여부를 물어봅니다. 실체 여부. 실제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 실체 여부를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입니까? 실체 회사가 있습니까? 명목형이다, 실체형이다. 그러면 상근하겠죠. 상시 근로하는 임원이 있고 직원 고용할 수 없다, 고용할 수도 있다. 전문 인력 확보할 수 있고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가 있죠. 근데 위탁 관리는 말 그대로 자기가 할래요? 남한테 위탁을 해요. 그러면 기업 구조정도 마찬가지죠. 자, 기업 구조정은요. 자, 여러분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그럽니까? 전체에 대한 국가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럼 그런 부도난 회사를 빨리 사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까? 그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얘가 많지 자기관리 리츠는 좀 미비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그럼 실제 회사가 있다 없다? 상근 임직원이 없죠. 그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없다?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버려요. 자산관리회사한테.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가볼게요. 자,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입니까? 실체상 회사입니까? 직접 자산 운영하죠? 임직원이 있고 지점이 있고 법인세가 과세가 돼요. 그냥입니까? 법인세를 내야 됩니까? 가면 혜택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메리트가 아니에요.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명목이죠.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고 임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지점 설치할 수 없죠. 자, 90% 이상 초과 배당하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탁관리와 기업구정만 법인세가 비과세죠? 자, 자산관리회사라는 것은 국장의 인가를 받고 자본금이 얘는 얼마예요? 75이고 자산훈련 전문력이 5인 이상이고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말 그대로 그냥입니까? 자문을 해줍니까? 그래서 조사, 분석 및 정보 제공, 자문 및 평가 업무를 해주죠? 다르겠고요. 넘겨보세요. 자,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업무라는 것은 일단 부동산 그냥요 취득할 수도 있어요. 관리할 수 있고 개발할 수도 있죠. 개량 및 처분할 수 있고 임대차 할 수 있고 개발 사업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그냥이야 예치도 가능해요. 증권 매매 10% 이내 취득하고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신탁 수익권의 취득 관리 처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맨 밑에 가보세요. 우리나라 투자 현황은 사업 투자는 주거용보다는 어디에 투자한다 그랬죠? 업무용. 자, 회사 숫자는 자기관리 리츠가 많아요? 기업 구조조정이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 일반 부동산 리츠가 활성화돼 있다, 안 돼 있다? 개론이니까 아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듣고 나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리츠가 뭔지 아시면 아줌마가 어머 새로 나온 가짜예요? 심각한 거죠. 그럼 아직 자기관리 리츠가 많아요? 기업 구조이 맞아. 기업 구조 많죠. 찾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IMF 아시죠? 그래서 극동건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극동건설 아는 건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건데. 자, 그럼 극동건설이 IMF 때 부도가 났어요. 그럼 IMF 때 부도가 나버리니 이 극동건설을 그럼 극동건설이라는 자체가 그냥요 하청업체가 있어요. 도산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업이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누가 나서야 됩니까? 국가가 맞습니까? 그 리츠 제도를 도입해요. 우리 학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따라서 부동산 증권. 증권은 그냥요,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MBS, ABS 있죠? 자, 이걸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먼저 우리가 ABS라는 걸 해서 부도난 회사를 살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ABS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부도난 것은 그냥입니까? 어음을 못 막아서 그렇습니까? 그럼 부동산이 없어서 그래요? 현금이 안 돌아서 그래요? 도산되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ABS를 제가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회장단을 모아놓고. 근데 회장단이 옛날에 노가다 출신들이 많아요. 거의 회장단들이 다 무식해요. 그래서 제가 ABS를 막 얘기하니까 야, 왜 차에 장착시키는 건 저기서 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산담보부 증권이에요. 여러분들 분양대금도 그냥요 하나의 자산이에요. 그걸 ABS화 시키면 투자자한테 돈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럼 회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래서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이란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그 다음에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안 지웠어. 보금자리론이 있죠. 그래서 MBS 제도를 마련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다 그냥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부채증권이죠.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요 현금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부동산 학자들아, 네? 너네들 미국에서 공부했지? 네?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한 MBS, ABS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니? 그래서 우리가 리츠를 얘기를 해요. 리츠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주식이 상장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자를 모집하죠. 대답해봐요. 그냥이야 현금화 시킬 수가 있어. 그럼 얘네들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탁 튀니까 이걸 딱 기업구조, 어머! 야, 이거 도입해야겠다. 기업구조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이야 이 자르는 거야. 감원. 우리가 그래서 제가 경영학도 강의하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이라 그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이야 몸짓을 줄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제 여기 배 옆에 있는 살들이 필요했어요? 필요가 없어요? 크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근데 구조조정이 필요해. 해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원을 감축시키라 그래요. 맞나요? 그래도 어떻게 돼가? 법정 관리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회사를 설립합니까?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직원 고용할 수 없죠? 그래서 빨리빨리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끔 상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사모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으니 이걸 살리니까 그냥야 얘네들이 살아나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살아있는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요. 기업구조조정 하고 있나요? 그래서 어느 조정이 더 많다? 기업구조정 리츠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아직 자기관리 리츠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적습니다. 체크하셨죠? 그래서 신문지상에 지금 너무 투기가 많고 지금 어떨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갔어. 막 투기가 많죠? 그래서 리츠를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지금 리츠를 가지고 대학교에서 한번 특강을 강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활성화돼야 돼. 자, 증권시장으로서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상장되어 있지만 기업구조는 상장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보고 계셔요? 그러면 위에 맨에 가볼게요.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이야 실체야. 위탁과 기업구조군요. 명목. 그럼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이야 내부 조직이 있어. 직접 운영할 수도 있죠? 상근 임직원이 있어요.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지가 하는 거야. 자산관리회사한테 업무를 위탁해. 실체가 아니죠. 자, 거기 보시면은 발기설립시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발기설립이면서 5기 최저자본금이 됩니다. 무슨 자본금이 된다? 최저자본금.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최저자본금이 따보세요. 533 전화번호예요. 자, 그러면 자기관리 리츠는 얼마? 5억. 위탁과 기업구조는 3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럼 어떤 관리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 위탁관리, 기업구조가 나오죠. 자익이고. 그래서 따보세요. 533. 533은 무슨 자본금? 최저자본금 발기설립 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자기관리 리츠만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영업인가. 근데 얘네들은 영업인가라고 돼 있어요. 등록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면 등록만 하면 되겠죠? 등록이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국장 영업인가 후 6개월 내라는 게 있나요? 이 6개월 내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에요. 그럼 요거는 설립자본금을 얘기해요. 최저자본금을 얘기를 해요.
체자본금을 얘기하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자, 요 아까는 이제 요게 설립자본금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근데 이건 무슨 자본금이다? 최저자본금. 그러니까 설립 때는 5억 갖고라는 건데 이제 영업인가 후에는 그 영업인가 후 몇 개월 준비 기간을 주는 거야. 그럼 얼마를 가져오라는 거야? 70억이 설립이야, 최저자본금이야. 최저자본금이 70억이죠. 근데 얘가 50억이죠? 전화번호를 잘 외워야 돼. 533은 무슨 자본금이고 755는 최저자본금이야. 근데 어떤 관리가 먼저 나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종 순서로 가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따라서 572, 35, 35. 이거 하지 마. 계속 헷갈리겠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현물출자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작년에 제가 유력하게 또 찍었어요. 자, 현물 출자를 설립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좀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강남이나 이런 투기가 발생하니까 그냥입니까? 양도세를 냅니까? 그죠? 근데 법인은 그냥입니까? 양도세가 낮습니까? 그 법인화를 많이 해요. 법인화 같은 경우는 출자를 할 수 있죠. 그럼 현물 출자로 많이 좀 하는 취지거든요. 근데 얘는 현물 출자가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설립 때는 현찰 박치기로 533을 갖고 와야 돼요. 얘기해봐요. 설립 때는 현물 출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업인가를 등록 후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영업인가나 등록 전에는 현물 출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은행에 자금 차입할 수 있고 자기 자본의 2배 특별 권리가 얻으면 몇 배까지, 10배까지 어떻습니까? 사채 및 차입도 할 수 있죠. 차입 및 사채 발행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보세요. 보통 회사들은 배당을 해주려고 그래요. 배당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원래 90% 이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자기관리 리츠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아직 안 돼 있나요? 얘는 50% 이상만 놔둬줬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관리 리츠는 몇 %만 배당해 주면 돼요. 50%. 그다음에 이익증금은 적립이 안 되는데 얘는 적립이 가능합니다. 찾았죠?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이 배당을 몇 % 이상 배당해야 돼요. 90% 이상. 찾았습니까? 그래서 초과 배당을 하게 되면 또 법인세 같은 게 면제가 돼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주식공모라는 게 있죠. 그럼 주식공모는 자, 뭘 받아야 돼요? 영업인가 전에는 안 되죠? 영업인가 후 2년 내에 30%를 청약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주식공모는 몇 년 이내? 2년 이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몇 년 이내? 2년 이내. 1년 6개월인데 2년을 연장해 줬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도 30%라고 돼 있죠? 근데 얘는 제한이 없다. 그럼 주식 공모하면 몇 년 이내? 2년 내라는 게 나와셔야 돼요. 찾았습니까? 그 제가 요건 잘 안 하는데 수업 시간에 딱 한 번만 얘기할게요. 따라서 2년. 네가 공모했지? 그럼 주식 공모는 몇 년이죠? 2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자, 30% 청약해야 되는데 기업구정은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죠. 1인 소유 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주식을요 너무 한 사람한테 올빵 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1인당 소유 한도예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자, 그거는 얘는 몇 %? 50, 얘도 몇 %? 얘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이제 작년에 나왔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지금 보고 계셔요? 처분 제한은 비주택은 1년, 주택은 1년 자동인데 기업 구정은 처분 제한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리츠를 한번 했었죠. 그죠? 그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그냥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 증권이 MBS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 증권 현금에 몇 %까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부동산은 몇 %? 70%를 갖고 있으라는 거죠. 위탁관리는 자동인데 기업 구조는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근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은 70% 이상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취득세는 싹 다 몇 퍼센트만 가면 됩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자기관리리츠는 법인세 면제가 돼야 안 돼요. 공제 혜택이 없죠.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 90% 배당만 할 때 공제 혜택이 있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문제로 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고 또 책에 있으면 책에 있는 걸 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풀고 갈게요. 정답은 쉽죠? 몇 번이 정답이죠? 533이었죠? 지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자본금은 5억. 2번 위탁관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예요? 3억.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이게 무슨 자본금이었죠?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죠. 그럼 얼마다? 50억으로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정은 모두 실체입니까? 자기관리만 실체입니까?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부동산 투자는 금융기관으로서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있다라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그럼 326페이지로 가서 좀 강하게 가볼게요.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작년 문제도 좀 풀어드릴게요. 자, 갑니다. 326에 가시면 메뉴에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주식 공모 제한이 없었죠. 326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메뉴에 기업 구종 리츠 있어요? 자산 구성에도 없고, 70% 이상은 기업 구종에 투자해야 되고, 부동산 처분 제한이 없다는 거죠. 자, 천천히 갑니다. 설립 요건은, 회사 설립은 그냥입니까? 발기 설립입니까? 영업인가는 받아야 됩니다. 설립자본금 따라 533. 자기관리는 5억.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3억이라는 거죠. 됐어요? 자, 설립요건은, 자, 자기관리만 영업인가하고 위탁과 기업구정은 등록현상이라 그랬죠. 그다음 영업인가후 최저자본금은 따라서 7호. 자기관리는 얼마?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50억이죠. 주식공모 기억나시죠? 몇 년 이내? 야, 이걸 안 까먹어. 2년 네가 공부했지. 자, 그러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까지는 발행주에게 청약에 제공할 수가 없죠. 근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던 부터 몇 년 이내? 몇 퍼센트를?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하죠. 그린가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주주일인가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아까 100분의 얼마였어요? 50%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자산의 구성은 총산의 80%를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 MBS라고 얘기했나요? 현금이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부동산 처분 제한은 주택은 1년이고 그 밖에 다른 거는 1년이라고 했죠. 근데 CR리츠가 적용 배제해야 되는 것은 기업구종은 주식공모, 자산 구성을 기업구종의 70% 여기 나와 있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처분 제한은 적용이 된다, 배제된다. 배제되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현물 출자가 작년에 나왔어요. 이따가 기출문제를 볼 때, 자, 현물 출자를 가지고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되는 불가능하다. 너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람부터 최저자본금 이상은 갖추기 전에 현물 출자가 안 되죠. 근데 최저자본금이 갖추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에어컨이어야 돼요? 부동산이어야 돼요? 자, 민법에서 지상권, 임차권 배우셨나요? 사용에 대한 권리,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과 대토 보상권을 고법에 나와요. 대토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대신 토지를 보상하는 권리. 그래서 옛날에는 참 재밌는 게 현물 출자 그냥입니까? 부동산이어야 됩니까? 근데 옛날에는 부동산만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거든요. 근데 따라서 지상권, 임차권, 신탁의 수익권. 그럼 세 가지가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상, 임차권, 신탁의 수익권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토 보상권 들어갔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현물 출자는 부동산만이 된다,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옛날 야매인데, 그냥야 부지가 임신을 했어. 그쵸? 그래서 부지 임신. 야, 이거 혐오스럽나 봐. 쓰지 말 그랬다. 한 10년 전에 야매인데. 자, 무슨 임신? 그럼 부가 뭐죠? 부동산만 해야 돼요. 지상권도 돼요. 임차권도 되고 신탁의 수익권도 가능하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개발사업 투자할 수도 있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도 있죠. 그럼 아까 부동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있다. 자, 자기 자본의 몇 배 이내에서 차입 사채 발행 가능하죠. 다만 아까 주총의 특별 권리를 얻으면 자기 자본의 몇 배, 10배 이내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배당은 90%지만 다 다르겠죠. 그다음에 합병은 부동산 투자회사와 합병을 해야 되고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 안 돼요. 자기관리는 그냥입니까?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까?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고정 90% 배당 이상이 되면은 면제가 되죠. 요거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대표제 문제 100표 쳐놓으시고 작년 문제인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뺏겨냈습니다. 몇 번이죠? 제가 설립 때는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얘기해 주세요. 언제만 가능한 거예요? 영업인가나 등록 후가 가능하죠? 최저자본금을 확보를 해야 돼요. 맞아? 그냥이야 부지가 임신했어. 부지 임신의 뜻이 무슨 뜻이야? 부동산, 지상권, 입차권, 신탁일 수 있고 들어가죠. 잘한다, 잘한다. 그럼 1번 맞죠?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얼마예요? 그래서 533.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3억이 되죠. 3번 잘 나와. 왜 잘 나오냐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땄어, 안 땄어? 그럼 내년에 따게 되면 몇 년 이상 종사해야 돼? 그럼 자기관리치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자기네도 니치 회사에 좀 취업할 거 생각해봐. 그럼 그냥이야 일단 따야 돼. 몇 년 이상 종사해야 돼? 5년 이상.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리치 회사도 좀 보셔야 돼요. 젊은 분들은 이 리치 회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도 한번 하면, 그럼 그냥이야 공인중개사 따야 되네. 몇 년 이상? 5년 이상. 찾았죠? 그죠?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오늘 프린트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제가 올해 꼭 나옵니다라는 걸 이제 보는데 일단 프린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프린트 잡아보시면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테마 강의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 5번을 추천합니다. 5번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99% 나와요. 5번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할인기법이 아닌 거라는 것은 그냥이야 현가를 찾아. 내부 수익은 수익성 지수가 아니니까 2개가 되겠죠? 자, 6번 문제 갑니다. 자, 6번 문제는 그냥이야 LTV가 빨랐어. 그럼 1억 8천보다 작은 1억을 찍어야겠죠? 그 다음 사업자금은 그냥이야 원리금에서 까. 원리금이 2천인데 400 있었죠? 1600 까니까 0.1이니까 1억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7번은요. 7번은 그냥입니까? 기존 대출이 8천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TV가 2억 8천이고 DTI니까 2억이죠? 그럼 2억을 하는데 얼마를 까야 돼? 8천. 그럼 1억 2천이 되고. 그 유명한 올해 요번 순당당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힘드실까봐 해설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8번의 해설을 가시면 순당당을 해설을 해놨어. 아주 친절하게. 거기 봐봐. 해놨단 말이야. 그 빠른 계산이라는 게 있어? 무슨 당당? 순당당에 대한 활용이라는 거죠. 찾았나요? 그럼 순소득을 부채 감당률 저당상수인데 아무거나 나와도 되죠? 그래서 순당당을 1, 2, 0점이 나누면 2.5가 되니까 2억 5천인데 얼마를 대출받았어? 1억. 그럼 얼마만 대출받으면 돼? 1억 5천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 그 다음에 11번 들어갑니다. 자, 11번은 그냥이야 원금 균등이야. 그러면 9회차와 13회차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이제 시험의 틀이 잡혀졌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얘네들 다 홀수다니 홀수입니까? 짝수를 끊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어떻습니까? 상환한 금액의 나머지 잔금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2번은 아까 첫 해가 2만 원이 나왔죠? 그럼 야매로 그냥입니까? 1.1을 곱합니까? 잘한다. 이제 좀 하네.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구하시고, 그 다음에 15번. 15번을 가시면은, 15번 갔어요? 그럼 제가 이제 15번에서 얘기할 테니까, 메자닌 금융은 어떤 거예요? 어디에 매달렸어요? 전신주에 미음이 정답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지분금융을 따지면 신디케이트가 1번이 정답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무슨 금융이죠?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16번 이렇게 갑니다. 16번에 1번을 가니까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 2차. 2번에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나오면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금리는 1차 금리가 세죠? 그럼 4번에 가시면 2차가 1차보다 더 낮을 때 유동화가 활성화되겠죠. 되셨나요? 차입자는 1차 있죠? 그러면 2차와 차입자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하셔야 되죠. 자, 오늘 17번 야매로 끝내버립니다. MBB는 콜방어 됩니까? 왜 그렇죠? 감사합니다. MBTS는 다 누가 져요? TS가 있죠. CMO는 콜방어 돼요? 왜요? 근데 그냥요, 트렌치별로 장기 투자자일수록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MBTS는 네 글자죠. 콜방어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CMO는 땀세 1, 2. 그 원리금 수익권을 누구한테 가죠? 투자자, 조기상한 위험을 진다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문제를 계속적으로 돌려보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체크하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뭐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또 올해와도 또 안 좋아요. 짧게 굵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